안녕하세요. 첫 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강력범죄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강간범죄입니다. 성범죄는 강간과 추행죄, 성풍속 관련 죄로 구분합니다. 간간과 추행죄는 개인적 법익이죠. 즉 개인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풍속 관련 죄는 사회적 법익, 이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나 강간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과거에 그 교수님도 현장에 있을 때 김보은 양 살인사건 알죠? 그 자기를 어릴 때 성추행했던 사람을 자기 어, 아버지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죽였던 사건, 악마를 죽였다. 또 하나는 이 강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간은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것이다. 인격살인이다. 절대 용서받지 못한 범죄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 강간범죄, 인격살인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 유형 보면 강간이 있고 유사강간이 있고 강제추행이 있고 중강간, 중강제추행이 있고 미수범 처벌합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의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상습범 처벌이 됩니다. 강간범죄의 특징을 보면 강간 등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죄 발생 후 며칠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입증 및 증거 수집 곤란합니다. 지금 이 건을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죠. 섬마을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동네 남자 5명이 강간을 했죠. 그때 이 여자 선생님께서 참고 있다가 자기가 당했던 이불과 옷 그대로 가지고 왔죠. DNA 검사 등 모든 조치를 통해서 다 처벌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과 같이 성폭력 사건을 겪은 경우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율이 낮고 찢어진 옷, 정액이 묻는 속옷 등을 버리거나 세탁한 후의 경우 등과 같이 증거 제출 또한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때 부인하여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묵비권의 행사 시에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강도 사건은 수법범죄 맞죠? 강도는 뭐 인질, 노상, 특수 뭐 여러 가지 수법을 가지고 있는 범죄다 맞죠? 강도 사건 수사 요령에서 피의자라는 건 수사기관이라고 그러죠. 수사기관에 있는 피의자가 대질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목격자라든지 관련 근거 등으로 대질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질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이 피의자가 조폭이야. 조폭이면 목격자하고 만나면 끝난 거죠. 무서워서 대질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보복이 무섭고 누가 나를 목격자 진술했다고 그러면 가만히 둡니까? 대질 조사를 꼭 할 필요는 없다. 작물 수사에서
피해 품을 확정하고 특징을 파악한 후 작물 수배, 그러니까 사람에게 강도 사건에 물건을 뺏어갔으면 그 피해 품을 확정하고 수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물건이 누가 어떻게 팔았는지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인질 강도. 인질 강도는 사람을 가지고 강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긴급 배치란 뭐냐면 강도, 이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가포입니다. 가포. 이게 뭐냐면 무장 강도, 강도 사건 나면, 살인 사건 나면 어, 경찰서에 있는 전 직원들, 그 다음에 파출소, 형사, 모든 경찰이 중요 인력만 빼고 자기 담당 구역에 다 갑니다. 그래서 2명씩 그 긴급 배치해서 불식문을 하죠.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게 긴급 배치입니다. 따라서 넓은 지역의 소수 인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중요 도주 예상 길목에 최소한 2명 이상의 무장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 맞죠. 긴급 배치할 때는 도로를 하나 막잖아요. 그죠? 도로를 막고 하나만 열어놓고 통제하잖아요. 그죠? 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긴급 배치할 때 함부로 못 오게 바리케이터를 이렇게 해서 차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속도를 못 내고 갈 수 있도록 하죠. 경계선을 설정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포위 경계시설을 취하고 주의 교통을 차단해야 한다. 자, 도난 택시 발견할 때는 방금까지 했죠. 현장 보존하고 관할서에 통보해줘야겠죠. 그러면 택시에는 피의자가 묻었던 지문, DNA, 많은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만져버리면 안 되겠죠. 강도 사건 현장 관찰 시 상습적이다 아니다는 시간적인 따져봐야죠. 많이 한 놈이다. 여기를 들어온 거 보니까 여기에서 몇 번 했다. 왜 이 목적물을 갖고 왔고 어떻게 침입했다. 많이 해본 방법이다. 폭행을 어떻게 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갈 때 어떻게 물색했다. 을 보면 이 강도는 상습적이다 아니다가 판단이 되죠.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때 실시하지 않죠. 즉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사건, 강력 사건에만 적용되죠. 합의부. 폭행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다. 억울하죠. 나는 죽일 마음이 없는데 이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 여부에 따라 억울하니까 사람이 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살짝 쳤는데 이 친구가 이 두개골이 약해서 지병 때문에 죽었다. 억울하니까. 받을 수 있겠죠? 피해자 피고인의 친족, 법정 대리인, 사건에 대한 증인, 함정인, 피해자의 대리, 변호인, 보조인 등은 재척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사건의 배심원을 선정될 수 없죠. 아니,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이 왔다. 피해자 대리인이 왔다. 내가 아는 사람이 오면 당연히 뭐 죽일 놈 되는 거죠. 상대방 그죠? 그래서 그렇게 피해자하고 관계 있는 사람, 피고인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오면 사건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배심원으로 뽑을 수가 없죠. 자, 수면제를 마시게 하여 속였죠. 물이다. 응? 물인 것처럼 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잠을 재운 후 간음했다. 한간이죠, 한간. 위계죠, 위계. 상대방을 속였으니까 속였으면 속일 거짓 위자에다 계략. 위계에 의한 강간이잖아, 위계.
19살 미만 여성을 강간한다. 이거는 청소년이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하는 특례법으로 강하게 처벌하죠.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13살 미만은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입니다. 성폭법. 성폭력 처벌하는 특례법. 이걸로 13살 미만 성폭법을 처벌하고, 그러면 13살부터 18살까지 이거는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하는 법률로 아청법이죠.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이거는 성폭법, 성폭력 처벌하는 특례법, 성폭법으로 처벌하고, 19세부터는 뭐로 한다? 형법을 한다. 형법.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형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3살 미만은 성폭법, 그다음에 13살부터 18살은 아청법. 이게 강하게 처벌합니다. 강하게 처벌해, 나이에 맞게. 19살 이제 성인은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마를 타줘야 됩니다. 13세 미만 성폭법, 13살에서 18살 아동 청소년 보호법, 아청법, 그 다음에 19살 이상은 형법 해야 됩니다. 방금 했죠? 19살 이상 여성을 강간할 때는 뭘 한다? 형법에 따라 처벌한다. 자, 주거 침입, 야간 주거 침입,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때는 뭐로? 성폭법으로 처벌한다. 성폭력 범죄 처벌대가는 특례법으로 처벌한다. 자, 이제 오늘 배웠던 거 정리합니다. 살인사건이 나면 신속하게 현장을 가라. 현장 출동 1번. 현장 출동 가서 피해자가 누구냐? 현장 피해자 조사. 현장에 뭐가 있느냐? 목격자가 있느냐? 현장 조사. 피해품이 뭐냐? 세 가지가 뭐죠? 기초수사다. 기초. 그 다음에 수사 방침을 결정하고 수사 활동을 합니다. 피의자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검증을 합니다. 마지막 참고인 조사만 빼고요. 그래서 현장 신속하게 출동해서 수사하고 검증하고 자료 수집하고 검증하고 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3번, 4번, 7번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물의 흐름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현장에 간다. 피해자가 누구? 현장 갔으면 피해자가 누구지? 현장에는 어떤 물건이 있지? 피해품이 뭐지? 이 기초수사를 한 다음에 이게 원한 관계다.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증거 모아. 모든 증거를 검증해 보자. 이렇게 그죠? 그 중에 기초수사는 방금 말한 대로 피해자가 누구냐? 피해자는 신원 확인하고 십지지문, 원한 관계냐? 실종된 사람이냐? 또 현장 중심, 현장에는 누가 있느냐? 목격자, 우범자 누구냐? 현장을 돌아보고 피해품, 뭐가 없어졌느냐? 이게 기초수사입니다. 별표. 제가 별표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검거 단서. 인적, 무형적인 단서는 사람이잖아요. 인적, 무형적. 이거는 목격자, 불량배, 경험. 수사관의 경험은 무형적이죠. 전과자, 불량배. 이건 인적 단서죠. 그죠? 직접적인 거는 현장에 있는 현장 유류품이라든지 지문,
직접적인 거 지문이잖아요. 다 모든 게,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직접적이에요. 다 직접적이야. 단지 직접적인 거를 감식하는 거는 간접적이다. 은 공급은 작물, 간접적인 거는 과학기술 방법에 의한 판단 결과를, 수동적 단서는 피해자 신고, 밀고, 다수. 자, 살인의 3대 동기는 재물, 원한, 치정이다. 살인 사건 현장 관찰의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연공합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연공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범죄 수사는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제 강의를 잘 들으면 어렵지 않고 한번 강의 들으면서 모든 게 이해되고 오래 갈 수 있다.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받으셔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